네, 섹토이드입니다. 지금은 데논의 노이즈 캔슬링 블루투스 이어폰 데논 펄의 통합 품질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 단순히 통합 품질 확인을 위한 영상이기 때문에 끝까지 다 들으실 필요는 없고 그냥 중간중간 필요한 부분만 체크용으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품에 대해서 더 궁금한 점이나 제품 리뷰는 더보기란에 있는 블로그에서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제가 통합 품질 테스트는 장시간 사용해보고 하는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좀 틀리는 정보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최종적으로는 제가 이제 블로그에 올리는 그 리뷰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데논펄은 제가 예전에 데논펄 프로였나? 그죠? 데논펄 프로 리뷰를 했었어요. 그때도 통합품질 테스트를 했고요. 네, 데논펄은 이제 펄 프로에서 코덱이 조금 줄어들고요. 무선 충전이 빠지고 약간의 마감 차이, 그 정도 차이만 있기 때문에 아마 그 통합 품질도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 선에서만 차이있기 때문에 아마 통합 품질은 비슷할 것 같아요. 마이크나 이런 기본적인 부품은 동일하게 들어가 있고 안에 있는 내부 구조도 동일하기 때문에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전에 그 펄 프로도 그랬지만은 그 근접 센서가 달려 있어요. 착용 감지 센서가 달려 있는데 요즘 나오는 좀 고가의 제품들이 특히 그런 게 있죠. 앱에서 이제 근접 센서를 끄더라도 통화 시에는 강제로 작동하도록 돼 있는 경우가 많아요. 데노 펄도 마찬가지입니다. 펄 프로도 그랬고 그래서 앱에서 근접 센서를 끄더라도 통화할 때는 한쪽 이어폰을 빼면은 바로 다음 쪽 이어폰을 뺀 쪽 말고 이어폰을 착용하고 있는 쪽으로 마이크가 옮겨갑니다. 이제 기본적인 마이크는 처음에 케이스에서 꺼낸 쪽, 케이스에서 꺼내면은 그쪽 이어폰이 먼저 핸드폰에 연결이 되겠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오른쪽 이어폰을 먼저 케이스에서 꺼냈다. 그럼 오른쪽 이어폰에 마이크가 활성화되는 식으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귀에서 빼게 되면은 근접 센서가 작동을 하고 그때는 착용하고 있는 쪽으로 마이크가 옮겨가게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한쪽 이어폰을 마이크처럼 활용하고 싶을 때는 이어폰을 빼면서 검지 손가락이나 집게 손가락으로 센서를 가려주는 그거 이제 아마 써보신 분들은 이제 이런 식으로 많이 써보신 분들은 익숙하실 텐데 그게 아닌 분들은 그거를 약간 좀 연습이 필요합니다. 근데 근접 센서가 이제 비활성화되고 활성화되는 데까지는 한 2초 정도 걸려요. 2초가 짧아 보이지만은 손가락 이렇게 가리기에는 꽤 긴 시간이기 때문에 아마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유닛이 또 크고 해서 가려서 쓰는 건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한쪽 이어폰을 마이크처럼 쓰는 것도 같이 녹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코덱이랑 무선 충전 빼고는 마감이나 이런 거 빼고는 동일해요. 음색도 동일하고 그냥 V자형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 이제 앱에서 청력 테스트를 해서 이제 내 귀에 맞는 사운드를 만들어 준다라고 돼 있는데 그 사운드라는 게 데논 펄이 갖고 있는 그 V자형 사운드를 내 귀에서도 그 V자형 사운드로 들을 수 있도록 세팅을 해준다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음색으로 맞춰준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가끔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렸고요. AAC랑 SBC, aptX 코덱이 들어가 있어요. 이제 늘 하는 얘기지만 aptX 코덱은 이제는 사실상 거의 버려지는 코덱이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 AAC를 쓰실 것 같아요. 그래서 aptX는 사실상 의미가 없고 대신 이제 aptX가 들어갔기 때문에 CVC가 적용이 됐을까를 살짝 기대를 해볼 수 있습니다. 아니면은 이제 최소한 ENC 마이크는 요즘 대부분 쓰니까 어쨌든 간에 통화 시 차량이나 이제 주변 소음을 줄여주는 그런 기술이 들어가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펄 프로 같은 경우는 ENC든 CVC든 뭔가가 들어가 있는 것 같았죠. 지난 영상을 들어보시면은 차량 소음이 꽤 많이 감소가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제 양쪽 귀에 꽂고 통화를 하고 있고요. 제가 항상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통화 녹음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객관적으로 어느 정도의 통화 품질을 갖고 있는지 비교가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다른 영상이랑 비교해서 들어보시면은 조금 괜찮은 데이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영상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한쪽 이어폰을 빼서 통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한쪽 이어폰을 빼서 통화를 하고 있고요. 착용 시 전면 쪽을 향하게 돼
향하는 그쪽에 이제 작은 구멍이 있어요. 그쪽이 마이크 구멍입니다. 그래서 마이크에다가 입을 가까이 대고 얘기를 하면은 이제 마이크 수음력을 벗어나는 소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소리가 좀 날카롭고 살짝 깨지는 그런 소리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지금은 제가 조금 속삭이듯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말할 때 나오는 바람 때문에 풍절음 같은 게 발생할 수도 있어요. 약간 소리가 바람을 먹어서 퍽퍽 끊긴다던가 그런 식으로도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마이크를 살짝 입 옆으로 옮긴다던가 살짝 떨어뜨리면은 충분히 볼륨 조절이 가능하고 그런 바람 소리도 막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이렇게 마이크를 빼는 게 어렵지는 않아요. 유닛이 이제 외부 쪽 유닛이 크기 때문에 손으로 이렇게 짚고 한쪽 집게손가락으로 살짝만 가려주면 되기 때문에 아마 한두 번 해보시면 어렵지 않게 쓸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썼을 때 장점은 뭐냐면은 이제 대로변이나 이런 데서 어느 정도 통화가 가능한 제품들도 뭐 교통 대중교통 안이나 아니면 공사장 같이 더 시끄러운 장소에서는 통화가 어려운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때는 이렇게 한 손으로 들고 한 손으로 이렇게 입을 살짝 가려주면 지금 제가 굉장히 속삭이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만 가려줘도 주변 소음을 많이 막아줘서 깔끔한 통화가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만 쓸 수 있으면은 어지간한 이어폰이면은 다 쓸 수 깔끔한 통화 품질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라고 녹음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일단은 데노펄 같은 경우는 펄 프로의 하위 모델이기는 해도 가격이 20만원 후반대예요. 거의 30만원에 근접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입에 앞에 가져다 댔을 때 좀 깨지는 듯한 소리가 들리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양쪽 귀에 꽂고 통화하는 거는 지금은 조용한 실내기 때문에 무조건 깔끔해야 되고 요 이후에 통화하는 복도에서도 소리가 울리는 공간에서도 깔끔해야지 정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로변 같은 경우는 주변 차량 소음이 안 들리면은 제일 좋겠지만은 차량 소음이 좀 들린다 하더라도 말하는 사람의 목소리가 좀 깔끔하게 들려야지 가격대에 맞는 성능이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통화 녹음을 할 지하철 역사 같은 경우에는 살짝 웅웅거리는 소리가 들릴지언정 제 목소리가 조금 약하게 들릴 수는 있어요. 통화 볼륨이 좀 작게 들릴 수는 있습니다. 제가 거기서는 좀 작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소리 자체는 좀 깔끔하게 들어가야지 정상이다라는 점을 참고하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장소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소리가 울리는 복도에 나와 있고요. 여기는 이제 저희 사무실 앞에 엘리베이터를 타는 곳입니다. 지금은 이제 퇴근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지나다니는 사람은 없이 이렇게 소리만 울리는 장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처럼 이렇게 복도나 뭐 건물의 계단, 뭐 지하 이런 곳에서 통화하실 때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요즘 나오는 제품들은 이렇게 소리가 울리는 곳에서도 충분히 통화가 깔끔하게 되기 때문에 이제 녹음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은 했었는데 그 와중에도 또 하울링이라던가 그런 증상들이 발생하는 제품들이 있어서 계속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 짧게 갈게요. 여기서는 뭐 예전에 나오는 제품들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동굴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울링이 발생한다던가 아니면 볼륨이 커졌다 작아졌다 하면서 울렁울렁 거리는 그런 증상들이 있는 제품들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 나오는 제품들은 그런 증상이 없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소리가 들렸다 안 들렸다 하는 증상들이나 웡웡웡 이렇게 울리는 증상이 없어야 정상이고요. 대신 이제 소리가 약간 먹먹하게 들리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 정도는 그냥 무난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 이제 약간 기계음처럼 변조되는 소리가 들리는 경우가 있어요. ENC 마이크나 아니면 뭐 CVC가 들어가는 경우 이게 울리는 소리를 제대로 감지를 못해서 약간 말하는 사람의 목소리가 기계음처럼 변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데노폴 같은 경우는 기본 가격이 워낙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그런 증상 없이 그냥 방금 전에 실내에서 통화했던 것처럼 것과 거의 동일하게 깔끔하게 나와야 정상입니다. 지금은 양쪽 귀에 꽂고 있고 한쪽 이어폰을 빼서 통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한쪽 이어폰을 빼서 통화를 하고 있고요. 이게 익숙하면은 한쪽 이어폰을 빼서 입 앞에 가져오는데 1초가 좀 안 걸립니다. 제가 일부러 약간 텀을 두고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은 이게 굉장히 자연스럽게 할 수가 있어서 살짝 연습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실내랑 복도에서는 가볍게 앞에 있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이랑 대화하는 정도의 목소리 톤으로 녹음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통화 볼륨이 좀 작게 느껴졌다고 하면은 목소리를 조금 높이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장소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차량 소음이 심한 대로변이 나와 있고요. 여기는 7호선 강남구청역 앞 사거리입니다. 여기는 이제 왕복 4차선과 8차선이 만나는 그 지점에 있기 때문에 차량 신호랑 상관없이 앞으로 차량이 계속 이동하면서 소음이 발생하는
그 위치에 있고요. 오늘은 또 이제 내일이나 모레쯤 비 소식이 있어서 그런지 바람이 좀 많이 불고 있어요. 그래서 바람 소음도 조금 들어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아마 바람 소음이 심하다고 하면은 지금 말하고 있는 제 목소리가 약간 바람 때문에 좀 살짝 끊긴다던가 그런 증상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차량이 제 앞으로 지나가고 있어요. 이제 베놈 펄 같은 경우는 전에 뭐 ENC 마이크나 CVC가 적용이 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펄 같은 경우도 가격대가 있기 때문에 뭐 하다 못해 ENC 마이크 정도는 사실 요즘 ENC 마이크는 저가형 제품에도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 사양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그래서 만약 ENC 마이크나 뭐 CVC 둘 중에 뭐라도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 둘 다 들어가 있으면은 차량 소음이 지금 안 들릴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들어가 있으면 차량 소음이 안 들립니다. 그래서 차량 소음이 안 들리면 베스트인데, 만약에 차량 소음이 들려도 약간 물 먹은 듯이 먹먹하게 정도로만 들린다고 하면은 어쨌든 세팅이 잘 돼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말하고 있는 제 목소리가 꽤 선명하게 들릴 거예요. 아니면 약간 세팅이 조금 잘못된 경우에는 제 말하는 사람의 목소리도 먹어 들어가서 살짝 제 목소리가 약간 뭉개지게 들릴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사실 뭐 1년 반년 전쯤에 나오는 제품들이 많이 그랬고, 요즘 나오는 제품들은 그 정도 튜닝은 괜찮기 때문에, 만약 베놈 펄에서 지금 제 목소리가 약간 제 목소리조차 물먹은 듯이 약간 먹먹하게 들린다고 하면은 조금 문제가 있는 거고요. 차량 소음은 굉장히 낮게 들리거나 아예 안 들리고 제 목소리가 깔끔하게 들린다라고 하면은 이 가격대에선 정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뭐 CVC나 ENC도 없이 주변 차량 소음이 굉장히 날카롭게 들리고 있다라고 하면은 사실 이 가격대에는 조금 안 맞는 스펙이라고 보여야 될 것 같아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하고 있는 제 목소리가 잘 들리면은 통화 품질은 괜찮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은, 하지만 이제 ENC 마이크는 사실상 거의 기본 스펙이기 때문에 주변 차량 소음이 너무 날 것 그대로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가격대는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한쪽 이어폰을 빼서 통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한쪽 이어폰을 빼서 통화를 하고 있고요. 방금 전에 양쪽 귀에 꽂고 통화를 할 때는 이제 주변 소음이 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제 이런 대로변에서 얘기할 때는 약간 목소리 톤이 높아지죠. 그래서 방금 전에 양쪽 귀에 꽂고 통화할 때는 실내에서보다 조금 먼저 톤을 높여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약간 목소리를 높여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잘 안 들렸다고 하면은 이 이후로는 더 들으실 필요가 없어요. 통화 품질이 안 좋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 차량 소음이 잘 안 들렸고 제 목소리도 약간 먹먹하게 들렸다라고 하면은 세팅, 튜닝, ENC든 CVC든 뭐는 들어갔는데 세팅이 조금 잘못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뭐 차량 소음 없이 제 목소리 깔끔하게 들렸다고 하면은 가격대에 맞고 통화 품질도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이제 양쪽 귀에 꽂고 통화했던 그 통화 품질이 안 좋았다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한쪽 이어폰을 빼서 쓰면은 충분히 괜찮은 통화 품질을 확보할 수가 있어요. 지금 제 앞으로 차들이 지나가는데 이때 이렇게 손으로 싹 가려주면은 지금 굉장히 제가 속삭이고 있거든요. 이렇게만 해줘도 속삭이듯이 이야기를 해서 통화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뭐 대놓 펄뿐만 아니라 뭐 2만원짜리, 만원짜리 이어폰들도 이렇게 한쪽 이어폰을 들고서 통화를 하게 되면은 어디서나 깔끔하게 통화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만약 나는 이 제품을 너무 사고 싶은데 통화 품질이 아쉽다 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도 쓸 수 있다라는 점을 참고하시라고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장소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여기는 이제 7호선 강남교통역 그 안쪽에 있는 커다란 홀이에요. 지하철 역사입니다. 여기는 9호선이랑 7호선이 만나는 환승지점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유동 인구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 소음이 좀 발생하고, 중앙에 있는 큰 홀에서는 소리도 좀 울리고 안내 방송도 나오고 뭐 광고 방송도 나오고 이러기 때문에 약간 좀 복합적인 소음이 발생하는 그런 지점입니다. 가끔도 뭐 사람들이 막 서로 부르는 소리, 뭐 가끔 애들이 뭐 뛰어다니면서 소리 지르는 소리, 이런 소리들도 들리고요. 약간 그런 복합적인 소음이 발생하는 곳에서 통화하셨을 때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대신 뭐 마트 백화점보다는 아무래도 소음 레벨이 좀 적긴 하겠지만은, 약간 그런 예정일을 왜 하냐면은, 예전에 이제 뭐 CVC나 ENC 같은 경우 초창기에는 차량 소음이랑 이제 사람 소음을 구분을 못해서 이제 사람 소음이랑 말하는 사람을 같이 이렇게 차단해버리는 경우가 있었어요. 이제 그런 무서운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확인을 하고, 또 예전에는 이렇게 대로변 같은 데서는 통화가 괜찮은데 이렇게 좀 복합적인 소음이 발생하는 곳에서는 통화 품질이 안 좋은 제품들이 많았습니다. 대부분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체크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하는 거는
옆에 이제 앞에 실내에서 통화했을 때 정도로 약간 가볍게 옆에 바로 앞에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가벼운 목소리로 통화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 지금 제 목소리가 좀 작게 들린다라고 하면은 약간 톤을 높여서 통화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사람이 많은 곳이라서 저는 좀 목소리를 낮추고 있는데 뭐 크게 그런 거에 대한 거부감이 없다고 하면은 살짝 톤을 높여서 통화를 하면은 아마 볼륨 확보는 충분할 것 같고요. 대신 이제 ENC나 CVC 뭐 둘 중에 뭐든 간에 적용이 돼 있다고 하면 일단 ENC는 기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ENC가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주변에 지금 사람 소음이나 이런 것들이 안 들리면 베스트예요. 왜냐면 차량 소음보다는 레벨이 작기 때문에 안 들려야 좋고 만약에 들린다 하더라도 약간 정도로 들린다고 하면은 세팅이 잘 돼 있는 겁니다. 만약 그렇다고 하면은 제 목소리도 아마 깔끔하게 잘 들릴 거예요. 근데 만약 아까 계속 반복되는 얘기인데 제 목소리도 같이 뭉개져서 들린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세팅이 좀 잘못된 거고요. 뭐 그렇다 하더라도 통화에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은 뭐 통화 품질은 무난하다 볼 수 있는데 만약 이제 제 목소리도 너무 뭉개져서 알아듣기 어렵다라고 하면은 뭐 통화 품질은 가격대를 생각하면 좋다고 볼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한쪽 이어폰을 빼서 마이크처럼 통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한쪽 이어폰을 빼서 통화를 하고 있고요. 방금 전에 뭐 어떻게 들렸는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여기는 7호선 강남구청역 지하철 역사고요. 여기 이제 중앙에 큰 홀이 있어서 이제 소리도 울리고 사람 소음이 많이 발생하는 그런 곳에 있습니다. 요런 뭐 방금 전에 어떻게 들렸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한쪽 이어폰을 입 앞에 가져다 대면은 충분히 통화는 어떤 제품이든 다 깔끔하게 나와요. 이제 뭐 에어팟이든 뭐든 아무리 좋은 제품이라도 지하철이나 버스 안에 들어가서 통화를 하게 될 경우에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선 정상적인 통화가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가끔 이제 막 소리를 질러가면서 통화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사실 그게 매너가 아닌 건 여러분들도 아시죠. 그래서 제가 지하철이나 이런 데서 통화 녹음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만약 그런 데서 부득이하게 통화를 해야 된다 할 때는 이렇게 이어폰을 입 앞에 가져다 대면은 지금 제가 하는 것처럼 속삭이듯이 옆에 사람한테 방해가 안 되게 속삭이듯이 해도 충분히 깔끔한 통화가 가능하다. 여기다가 손을 이렇게 가려주면은 더 깔끔하게 통화가 가능하다. 굉장히 조용하게. 그러면은 굳이 핸드폰 들고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훨씬 낫겠죠. 그런 식으로 쓸 수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것저것 얘기를 했지만은 통화 품질의 긴 줄은 여러분입니다. 저는 이제 그런 가이드만 제시를 해주는 거고, 뭐 제가 좋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들어서 난 이거 별로다라고 하면 별로인 거고요. 제가 뭐 아무리 별로라고 해도 난 이 정도면 괜찮은데라고 하면은 통화 품질이 좋은 거예요. 근데 그런 판단을 나는 못 내리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제가 얘기하는 거에를 참고를 해서 기준을 세우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데논 펄 이어폰의 통화 품질 테스트였고요. 저는 섹터이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